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병원에 가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건강 문제에 대하여 3명의 기능의학 의사들이 유쾌하게 여러분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 힐링,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3회 평생활력 오베스티 코드 대신 읽어주기 편. 나는 당신을 뚱뚱하게 날씬하게 만들 수 있다. 예. 그럼 이어서 이제 2부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나라는 게 네. 누구를 얘기를 그러게요. 나가 누군가요? 주체가 누군가요? 주체는 호르몬이죠. 네. 호르몬,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인 부분도 있는데 네.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생활 습관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그만큼 중요하다. 네.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인격을 부여해서 그렇죠. 그렇게 나는 네. 호르몬은 인격이 부여됐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호르몬인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인슐린과 코티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인슐린과 코티졸. 근데 인슐린은 기본적으로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만 조절하면 된다. 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인슐린의 역할을 먼저 네.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세포 내에서 필요한 성분인 당분을 세포 내로 집어넣을 때 열쇠와 자물쇠가 필요하게 됩니다. 열쇠와 자물쇠. 네. 네. 세포의 자물쇠에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와서 문을 열어주면 네. 피 속에 있는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이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열쇠가 고장 나거나 열쇠가 고장 나면 문이 안 열리죠. 자물쇠가 네. 고장 나거나 하면 당분은 바깥쪽에는 충분한데 세포는 항상 배가 고픈 상황인 거죠. 그러면 네. 허기져 있는 상태? 뭐 그렇죠. 이럴 수 있겠네요. 세포 내부는 항상 배가 고프기 때문에 네. 우리 몸에 당분이 충분해도 당분을 섭취하라고 머리에 명령을 내릴 계속. 겁니다. 이 주변에 지금 몸에 막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계속 먹어 신호를 네. 보내는 건가요? 네. 그게 병적인 상황이 되는 게 당뇨가 되겠고 네. 당뇨가 되기 전 단계, 즉 인슐린이 열쇠와 자물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은 네.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으로 시작하니까 네. 인이 뭔가 들어간다는 뜻이 의미가 있잖아요. 인. 네. 안으로. 안으로. 그러니까 네. 탄수화물이 들어가려면 인슐린이 필요하다. 천재인데? 그렇게 공부하셨군요. 아니 그렇게 그동안? 외워야지. 헷갈리잖아요. 지금 호르몬이 한두 개도 아닌데. 맞아요. 그렇게 안 외우면 코티졸 올라가요. 네. 코티졸 올라면 살찌잖아요. 네. 족보를 위주로. 네. 인은 네. 집어넣는 거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네. 그러면 코티졸은 또 어떤 부분을 작용하게 되는 건가요? 코티졸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 인슐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먼저 다 하죠. 하시고요. 저희가 그러면 저항성인 무엇을 저항성으로 이야기를 하냐를 인슐린 저항성 정말 어려워요. 저는 네. 인슐린 저항성을 이해하는데요. 네. 한 3, 4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3, 4년. 인슐린 저항성. 말도 어렵네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얘기가 많이 요즘엔 방송에도 나오고 네. 일반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난 저걸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는데 인슐린 저항성은 정말 어렵지 않게 다들 아시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네. 이 즈음에서 최 작가님, 네. 인슐린 저항성이란 얘기를 원래 미대시니까 인슐린 저항성 얘기를 여기서 처음 들어보신 거죠? 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근데 바로 이해가 되시던가요? 책에서 워낙 설명을 잘 해놔가지고 난 책을 봤는데 왜 이해가 안 가지? 책을 읽고 또 제가 그 컨퍼런스를 다녀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많이 하면서 저도 좀 어려웠던 개념인데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이해가 됐다는 얘기죠, 결론은. 이주영 강사님은 인슐린 저항성 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설명해 주세요. 딱 제 수준일 거예요. 일반인들은. 지금 이해 안 되시는 거죠? 네.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다 그러면 그게 뭔지 왜 뭐가 저항하지? 그렇죠. 그렇지. 예. 저항을 왜 하지? 왜 하지?
네. 그치. 그거 맞아. 그거 중요한 거예요. 몰라. 저를 이해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 인슐린 저항은 나쁜 거냐? 네. 아니 저항이 뭔지 알아야지 나쁜 네, 거지. 그러니까 자꾸 나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나쁜 거냐? 네. 그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네. 저항성이라는 거를 다른 부분에서 한번 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병원을 환자분들이 오시면 염증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염증이라 하면 몸에 뭐 어떤 그렇죠. 네. 중감염 이런 네, 거? 그렇죠. 네. 네. 근데 항생제를 쓰다 보면 네. 항생제도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거 잘 알죠. 네. 항생제 내성제 들어봤죠. 네. 그리고 약을 먹어도 안 들어요. 네. 항생제 내성이 생기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항생제 개수가 좀 늘어난다거나 더 세게. 네, 아니면 더 높은 등급의 높은? 항생제를 쓰게 됩니다. 네. 그 이유는 노출이 되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출이 되면 슈퍼박테리아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슈퍼박테리아. 그건 내성 있는 거네. 다른 그러네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그게 저항성이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우리도 예방 접종을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 어린이들 또 성인들도 독감 예방 접종을 맞습니다. 맞죠. 1년에 네. 한 번씩 또 방송도 나와요. 꼭 그렇죠. 맞으라고. 네. 독감 예방 접종을 맞는다는 거는 우리 몸에 노출을 시키는 거죠. 노출이 되면 그것도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약도 한번 볼게요. 예. 우리 진통제, 커피, 네. 그리고 담배, 네. 내성이 생기죠. 네. 술, 내성? 네, 내성이란 말은 술을 소주 한 병 먹던 게 두 병 두 병 먹게 되고 두 병 네. 먹어도 안 취하게 되고 이제 세 병을 먹게 되는 거고. 네. 네. 그러면서 일상생활이 또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저항이 된다는 말은 내성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성이 생긴다는 거는 반복적으로 노출 횟수, 노출 기간이 늘어날수록 내성이 생겨서 우리 몸은 저항성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전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네. 카톡이 네. 몇 개 올 때는 기분이 좋아요. 답을 해주는데 네. 카톡이 그냥 하루에 막 몇백 개가 오면은 카톡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와도 별로. 너무나 많은 정보가 오니까 네. 답변을 해줄 수가 없는 거지. 네네. 그게 보면 그런 거랑도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네. 뭔가 또- 중독되는? 그러니까 이제 중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뎌지는 상황일 수 내가 네.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게 와버리니까 답변을 못 해주는 거지.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카톡을 가지고 만약에 카톡의 저항성이 생겼어. 네. 카톡 저항성을 이겨내려고 그러면 카톡을 적게 오게 하는 거. 핸드폰 꺼버려. 그렇죠. 그게 이제 간헐적 카톡이라고 할 수 있고. 요즘에 많이 유행되고 있어요. 간헐적 카톡. 온라인을 그다음에 다 이제- 꺼버려라.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카톡 내용이 막 긴 얘기들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짧게 뭐 안부만 묻고 이렇게 간단하게 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걸러내요? 탄수화물이 적은 지방에 가까운 카톡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좀 말이 안 되지만 비유해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아니면 이제 자제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좀 말을 안 들어. 그렇죠. 그럴 때는 자꾸 엄마 잔소리하면 잔소리에 저항성이 생긴 거지. 네. 내성이 붙어가지고 그러려니 하면서 안 듣는 거지. 그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잔소리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간헐적 잔소리. 잔소리 안 하다가 한번 딱 하면 또 좀 듣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잔소리를 좀 강도를 낮춰서 네. 부드럽게 그렇게 하면 얘가 세게 들어오던 게 갑자기 부드러워지는 게 되면은 조금 더 센서티브해지지 않을까, 예민해지지 않을까, 민감도가 증가하지 않을까. 증가되지 않을까. 좀 어렵나 그래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이 문제도 있죠. 네. 누구의 문제이냐. 아까 말한 프레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 프레임을 자신 개인의 문제로 돌아가면 굉장히 어렵게 풀릴 수가 있고, 네, 어렵게 풀리겠죠. 네, 다른 방향으로 풀면 또 네. 해법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남은 부분들,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실제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인 네, 거죠. 그 기능이 내성이 생긴 필요한 네. 내용이라는 거죠. 네.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현대에서는 그런 일을 겪을 일이 없지만 네. 우리가 뭐 구석기 시대라든지 이제 진화론적으로 네. 더 전 세대에서는
굉장히 굶게 되는 상황들. 그렇겠죠. 그리고 신체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 뭐 예를 들면 뭐 사자를 만난다거나 네. 이런 상황들, 아니면 동굴에 갇힌다거나, 네. 아니면 지금이야 약이 많이 발달했지만 심한 염증이라든지 질환이 왔을 때 네.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근데 에너지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중요한 에너지를 쓰는 곳은 뇌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뇌로 가는 에너지를 세이브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기관들에서는 당분을 쓰면 안 됩니다. 아. 예, 근육이 됐든지 네. 심장이 됐든지 뭐 장이 됐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당분을 쓰지 않도록 자물쇠를 잠궈버리는 겁니다. 뇌의 기능을 줘야 하니까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잠근 다음에 어떤 에너지를 쓰냐? 지방을 이용해서 그 부분들은 에너지를 쓰고 네. 그 남은 당분을 머리에서 쓸 수 있도록 잠그는 기능이 인슐린 저항성이 된 겁니다. 아. 네. 근데 잠깐 잠궈 놓고 예, 다른 기능을 더 그렇죠. 활성화 그동안 내가 이제 살아갈 방도를 만드는 거죠. 네. 이 기능 자체가 현대에 와서는 네. 우리가 에너지 과잉 상태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게 나쁜 걸로 쉽게 말하면 지방이 변성이 돼버린 거죠. 아, 지방이 변성이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영양 과잉 하에서는 질병의 원인이 돼버린 거죠. 실제로. 어떻게 원인이 될까요? 지방 세포의 변질로 네. 이 이소성 지질, 그러니까 지방이 변성된 지질이 환자분들이 쉽게 표현하게 지방간이 된다든지 아, 네. 아니면 혈관벽에 쌓인다든지 네. 왜 지방을 쓰지를 못하니까 네. 이렇게 질병의 원인이 돼버린 거죠. 잠그기만 했는데 예전에는 과거에는 네. 잠그기만 해놨는데 그리고 뇌로 보내줬는데 네. 현대는 영양이 과잉이 되다 보니까 네. 각각 장기 기관에 쌓여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잠그는 기능이 망가져서. 네. 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아. 이제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호르몬의 역할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호르몬은 이제 우리 몸을 항상성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항산성으로. 네. 항상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 항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잠을 자게 하는 뭐 멜라토닌이나 네. 호르몬은 자기 전부터 나와서 유도만 해주고 떨어져야겠죠. 네. 그리고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코티졸도 아침에 충분한 양이 나오고 줄어듭니다. 아침에요. 그리고 네. 인슐린도 뭔가 식사가 들어오면 반짝 나왔다가 없어져야 됩니다. 네. 그거는 노출을 줄인다는 거죠. 네. 노출이 많아지면 내성이 생기고 내성이 생기면 저항성이 생기는데 네. 그 노출을 줄이는 방법이 호르몬은 폭발적으로 분비를 하고 일을 하고 쭉 빠져준다는 거죠. 아, 에너지를 쫙 썼다가 빠졌다가 네. 다시 충전했다 에너지 썼다. 그럼 네. 호르몬 건강을 위해서는 폭발적으로 짧게 써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폭발적으로 짧게 쓰고 노출을 줄이려면 그 기간을 길게 가져가야죠. 노출이 되지 않는 기간을. 아, 그럼 쓰임이 있을 때만 저 나타났다가. 지금 인슐린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지금요? 확실하세요? 지금 어저께도 인슐린 어제 저녁에는 네. 족발 먹었거든요. 네. 족발이랑 계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슐린이 거의 안 올라갔죠. 아침 안 먹었거든요. 네. 그 지금 인슐린이 지금 떨어진 상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인슐린을 지금 이제 언제 한번 폭발시킬까요? 살코기를 많이 드셨습니까? 어떻게 껍질 쪽으로 많이 저는 뭐 주로 껍질만 먹습니다. 아. 잘 선택하셨습니다. 갑자기 막 입맛이 땡기네요. 네. 아,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쓰임이 있을 때만 제대로 나와서 썼다가 네. 다시 충전하고 다시 쓰일 때 나와야 되는데 이런 밸런스가 호르몬이 밸런스가 깨져 있다는 것도 뭐 이런 것하고 그렇죠. 맥락이 비슷한 요즘에 건가요? 보면은 이게 참 문제가 요즘 사람들은 하루 3끼를 안 먹어요. 하루에 6개를 먹어. 왜냐면 중간에 아이스크림 하나 빨지, 그쵸. 뭐 과자 먹지, 네. 믹스커피 하루 몇 잔 드세요? 한 6잔 먹어요. 이렇죠. 그렇죠. 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과일 깎아 먹지. 네. 그런 게 자꾸 이제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게. 지속적으로 폭발시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출의 떨어질 시간을 빈도가, 주진 네. 않은 거죠. 그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쌓이는 거죠. 네. 노출이 자주 되도록. 그거만인가요? 스트레스도 옛날에는 뭐 공룡을 잡는 게 아니지. 하여튼 동물을 잡으러 갈 때 뭐 위기 상황이 오면 원시인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올라갔다가 네. 이제 떨어지면 이제 쫙 안정이 되는데 그렇죠. 이 현대 사회는 회복력이 떨어져요. 계속 네,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이 많죠. 네. 뭐 직장 생활, 경쟁 심하지, 네. 교통 체증에 뭐 네.
우리 잔소리 듣지 뭐 가족 문제 뭐 여러 가지 돈 문제 뭐 이런 것들 여자분들이 굉장한 스트레스 속에서 더 훨씬 있는 것 같아요. 역할이 네. 좋은 엄마, 또 그렇죠. 좋은 며느리, 네. 또 직장 다니시면 네, 또 일도 잘해야 일도 돼요. 잘해야 되고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훨씬 더 노출이 더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스트레스의 네. 빈도가 그러니까 높죠. 그래서 네. 이제 스트레스가 빈도가 높으면 살이 찌는데 제가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살찌는 사람들은 만성 스트레스 상태이다. 그래서 그 살찐 사람들을 정말 동정해 줘야 되지 않냐. 그만큼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사님 정말 제가 진심을 다해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출을 줄이려면 네. 기간을 짧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기간? 말하자면 비만, 그러니까 살이 좀 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네. 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상관관계가 그렇게 있군요. 네. 네. 그리고 현대 다이어트 산업이 네.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씩 먹고 자주 먹으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계속 먹어라. 배고프지 배고픔을- 않게 만들어라 네. 이러거든요. 네. 실제로 근데 그 자주 먹는 것 자체가 네. 인슐린이 분비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그치 인슐린이 계속 올라가니까 네. 하루에 한 번 폭발적으로 먹고 굶어라. 이게 맞는 말이네요. 굶어라라고 그렇지. 표현하기보다 그냥 하루에 배고프면 먹자. 배고프면 먹자. 우리 몸의 이야기를 잘 귀여겨 들어보자. 대신 한 끼는 충분히 먹자. 네. 배고프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거 좋은 현상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인슐린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좋은 현상이죠. 네. 장 기능이 어느 정도 활발해야지 또 꼬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네. 꾸르꾸르꾸르 하는 거 말고. 네, 정말 배가 고파서 네.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은 그러니까 보통 네.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당 떨어져. 아우 손 떨려 이런 네. 얘기. 이게 한번 여기서 한번 우리 알아볼까요? 김중 원장님은 당 떨어져 이런 느낌 가져보신 적 있어요? 있죠. 네. 있어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고민해야 될 게 많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네. 그리고 점심 건너뛰고 계속 진료를 볼 진료 때. 볼 때, 네. 당이 그때. 훅 떨어지죠. 그렇죠. 네. 이게 손에 땀도 나고 식은땀도 나고 네. 몸이 싸해지면서 그렇죠. 그런 느낌들을 가져요. 네. 최 작가는 어떻게 당 떨어진 느낌? 저는 매번 봤습니다. 매번 제가 약간 좀 당 중독 같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거나 입이 심심하면은 단 게 땡겨요. 그게 매번이라는 건 하루에도 3번? 하루에 3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땡겨요. 단 게. 밥 먹고 나면 단 게 땡긴다고? 그러면 장에 이상한 균들이 있는 건데? 네,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땡기는 편이긴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근데 최 작가는 이 몸의 이 중력 스트레스도 크잖아요. 저번에 한번 그때 라이브 진료실 할 때 보니까 이런 척추가. 척추나 이런 데가 지탱하는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그러면 남한테 욕을 얻어먹고 일이 너무 많고 잠을 못 자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네. 근데 몸의 구조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신체적 구조가. 네, 24시간, 365일 항상 계속 스트레스에 노출돼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살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펜타일에서 그런 구조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노출돼 이미 내가 그런 신체를 갖고 있다면 그렇죠. 원인부터 제대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일반 분들보다 더 심하게 당이 떨어진다, 뭐 손이 떨린다, 뭐 정말 안 먹으면은 뭐 어떻게 막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이렇게 크신데요. 안 보일 때가 있으시군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요. 그게 그런 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좀 더 인슐린 수치가 높거나 코르티졸 수치가 높기 때문에 당에 이제 오르락내락하는 게 심하니까 당 떨어진 걸 느낄 수 있다. 그 말은 곧 살이 찔 수 있는 어떤 기본 베이스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살이 찔 수 있는 성향이 있을 수 있다. 호르몬 수치가. 그리고 인슐린 수치를 갑자기 너무 많이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반발력으로 더 당이 훅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슬쩍 올리는 거하고 인슐린을 갑자기 샥 올리는 거하고는 좀 또 다른 몸에서 반응이 맞아요. 그래서 저혈당은 당뇨 환자한테만 있잖아요. 네. 근데 일반 사람들 중에서 당이 훅 떨어지는 분들은
평상시에 탄수화 당을 좋아하는 분들만 떨어져요. 그렇죠. 저같이 저녁에 족발 먹고 계란 먹고 뭐 이렇게 무슨 별로 이렇게 탄수 당을 잘 안 먹는 사람들은 훅 떨어지는 느낌이 그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먹어도 자꾸만 더 그렇죠. 탄수화물이 땡기는 그렇죠.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아까 최 작가 같은 경우에도 식사하고 더 땡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밥을 먹었을 때 그 구성품이 뭔지를 좀 봐야지 돼요. 진짜 뭐 탄수화물 너무 많거나 아니면 반찬에 뭐 설탕이 많은 걸 먹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조금 지나면 금방 또 땡기는 거죠. 또 땡기죠. 네. 제가 실제로 당이 땡기는 날 이렇게 뭘 먹었냐 확인해 보면 양념된 거 먹었거나 자극적인 거 먹었을 때 당이 많이 땡기는 편이에요. 맞아요. 몸은 우리에게 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어서 계속 해봅시다. 네.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면 노출을 줄이려면 네. 노출이란 말은 인슐린의 노출을 줄이려면 네. 인슐린이 떨어져 있을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 방법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간헐적 단식. 그럼 네. 간헐적 단식을 언제 선택해야지 네. 가장 효과적일 거 보냐? 그러면 잠자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우리가 하루 12시간 자? 비만을 만들고 그리고 좋겠어요. 비만에 의해서 이제 질환을 만드는 그 위험도를 보면 우리가 술이라든지 우리 고지방을 먹는다든지에 비해서 잠을 충분히 못 잘 때 위험도가 한 3배 정도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을 충분히라는 건 현대인들이 한 어느 정도 자야 되는 걸까요? 8시간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잠을 자려면 노출을 네. 줄여야 돼서 네. 또 나오지만 핸드폰을 일찍 내려놓고 그다음에 저녁에 네. 충분한 양을 일찍 소화 잘 되게 먹고 네. 잠자리 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잠자리 의식. 네. 네. 이 시간부터는 자야 된다. 자야 된다. 네. 나의 신체에게 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잠을 못 자면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코티졸 수치가 100% 올라간다. 2배 올라가는 거예요. 2배죠. 100%라는 거는 사실은 뭐 100% 올라가는데 잠을 안 자고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 다른 걸 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거다. 중요하죠. 근데 현대인들이 8시간 자기가 참 어렵잖아요. 한 7시간 자도 되죠. 7시간 7시간, 정도. 네. 근데 보통 뭐 매일같이 4시간 자고 뭐 2시간 자고 아, 네. 저희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왜 아, 그러시군요. 아니, 저는 많이 자는데 코티솔 수치가 지금 다 높아 굉장히, 있어요. 네. 12시 넘어가지고 이렇게 카톡이 띠링 오는 거 보면 네. 안녕히 주무세요. 뭐 이런 거. 아, 예.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자지 마. 잠 깨울게. 좀 또 와. 좋은 꿈 꾸세요. 띠리링. 네. 그러니까 현대의 우리의 필수품들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저해시키는 또 요인이 되기도 하는 네.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만약에 스트레스 상황에 오면 네. 또 그걸 해결하는 방법들은 대부분 신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대인들은 마음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네. 마음으로 스트레스 받고 꿍해져 있고 네. 그것도 해결도 안 되고 안 그게 되고. 쌓여 있고 하기 네, 때문에 네. 오히려 신체적으로는 에너지를 쓰지를 않기 때문에 또 그 에너지는 또 쌓인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 요즘 정신 노동자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신력으로 이길 수 없는데 자꾸 그렇게 강요하는 사회가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슐린을 계속 높이고 콜티졸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 체중의 설정값 자체도 이제 변화가 높아지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설정값이 높아지면 네. 그 설정값을 높인 값에 가기 위해서 계속 먹게 되고 네. 운동은 안 하게 안 되고 하고, 예. 잠도 덜 자게 될 겁니다. 네. 알아서 몸이 알아서. 아니, 맞아. 여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수감자들에 대해서. 네. 칼로리를 엄청나게 계속 많이 먹게 하는 거예요. 네. 심지어 하루에 10,000칼로리까지 올렸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못 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살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도저히 못 먹겠다 그래서 나가 떨어진 사람도 많고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급격하게 자기 체중으로 돌아오고 기존에 이렇게 먹으면은 이 정도 살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살이 안 찌고 훨씬 적게 찌더라. 탄수화물 안 먹었을 때.
아니요. 탄수화물을 그냥 포함해서 먹었는데도 다 먹어도 먹어도 만 몸에 칼로리 먹었는데도 그렇게 생각한 만큼만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설정값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몸에서. 이렇게 한없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네. 근데 만약 그런 경우에 진짜 탄수화물 위주로 인슐린 올리는 거 위주로 식단을 짰으면 그 사람은 설정값이 올라가니까 더 살이 찔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근데 거기서는 이제 먹는 만큼 기초대사량은 똑같고 계속 살찐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더라. 그러니까 먹어서 우리가 맨날 빼는 얘기만 하지만 네. 살이 찌는 것도 쉬운 게 아니다. 설정값이 있으니까 한번 네. 그렇죠. 강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또 마르타가 네. 그러면 식단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식단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실험을 몇 가지 했는데 네. 실험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하루에 5,794칼로리를 섭취를 하고 네. 체중 변화를 일단 기록을 하기로 했어요. 5,794칼로리면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배. 2배 이상 되는 네. 거죠. 식단은 어떤 식단이냐? 네. 3주 동안 진행을 했고요. 3주 동안. 네. 탄수화물을 10% 선택을 하고 네. 지방으로 53% 정도 선택해서 예. 저탄수화물 고지방 자연식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탄수 고지방식. 네. 네. 칼로리를 계산해서 이 사람은 7.3kg 정도는 증가할 걸로 예상을 했지만 네. 실제로 3주가 지난 상황에서 봤더니 1.3kg뿐이 늘지는 않았다. 칼로리를 그렇게 많이 섭취했는데도요? 예. 그리고 허리둘레는 오히려 2.5cm가 줄어들었고 허리 2.5요? 네. 네. 체중은 증가했지만 체지방을 뺀 제지방이 증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량이 좀 늘었다거나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포들이 늘어난 거죠. 와 놀라운데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식단을 또 실험을 보면 네. 3주 동안 미국인 식단을 일단 해보고 네. 칼로리는 5,793칼로리를 섭취했습니다. 네. 탄수화물을 64% 선택했고 예. 지방을 22% 선택해서 3주를 지났더니 오히려 7.1kg가 증가하고 증가했어요. 허리둘레도 9.14cm 늘어났습니다. 9.14? 네. 네. 그래서 칼로리는 비슷하지만 어떤 식단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식단은 한국인 식단은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잖아요.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아니 한국인의 권장 섭취 영양 기준을 보면은 네.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미국인 식단이라고 얘기하는 탄수화물 64%, 네. 지방 22%, 단백질 14%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렇죠. 저희 네. 삼겹살 사러 가서도 그 고깃간 아저씨가 막 삼겹살 잘라주면 지방은 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네.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탄수화물 별로 안 먹고 예. 이게 우리가 LCHF를 얘기하지만 이거는 동양에 적합하지 않고 서양에 더 적합하고 네. 동양 사람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이렇게 먹는 거 보면 우리가 서양 식단 굉장히 비슷하고요. 네, 많이 비슷해진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 60몇 프로 되는 네. 게 한식 식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양도 미국도 똑같이 다 식단을 바꿔야지 되는 거죠. 식탁이 바뀌면 건강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정말로요.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운동과 식단이 네. 2대8 뭐 3대 7 뭐 이렇게 식단이 8, 7만큼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특히 우리가 건강해지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네. 오히려 반대로 그동안에는 절식하고 소식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으면 건강해지면서 살도 빠질 수 있는 거네요. 이 책에서는 운동의 체중 감소의 효과는 한 5% 정도로 보고 있어요. 5%. 5%. 그 정도일 수도 있어요, 식단이다. 네. 식단과 하나 더 얘기하면 스트레스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오해 중에 하나가 식단을 네. 선택했을 때 우리가 지방이 붙은 부위를 많이 먹으면 그게 네. 다 내 몸에 지방으로 될 거라는. 네, 지방으로 쌓인다라고 네, 저는 생각해요. 그게 오해죠. 그래서 실제로 국가기관에서 제시하는 네. 뭐 탄수화물 이런 그 영양소의 퍼센티지를 왜 탄수화물을 이 정도로 정했냐를 기준 자체가 네. 지방을 저지방으로 만든 그 칼로리만큼을 탄수화물로 섭취하라는 의미에서 정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데리고 오세요, 빨리. 그게 이제 섭취 기준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네. 건강한 사람 100명을 뽑아서 네. 그 사람들이 먹는 식단을 조사해 봤더니 예. 한국인은 65% 탄수화물 65% 단백질 20% 그다음에 지방 15% 네. 이런 식으로 먹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먹는 게 한국인에게 가장 적합하다.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사실 별로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네요. 네. 저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인은 밥심이야 이러면서 그렇죠. 밥을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고 하니까 네. 놀랍습니다. 그럼 과연 먹는 지방을 줄이면 우리 몸에 지방이 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게 항상 이제까지 의문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는 지방을 더 만든답니다. 몸에서 새로 생성을. 네. 지방을 줄였더니 네. 오히려 지방을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몸에서요. 네. 와, 네. 쇼킹해. 지방을 줄여서 먹으면 네, 지방을 더 만들어낸다고요? 지방을 만들어내고 네. 지방을 탄수 없이 많이 먹으면 몸에 지방이 줄고. 너무 놀라운데요. 다시 거꾸로 해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지방이 늘고 탄수화물 적게 먹으면 지방이 줄고. 인체의 신비네요. 그렇죠. 기름 때는 기름으로 빼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제지방률이 더 증가했다고 얘기하는데 실험에서 제지방률이라는 게 우리 몸에 있는 지방 세포를 빼고 나머지거든요. 뼈, 근육, 혈액, 양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근육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는데도 사실 그 세포막을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다 지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육이 늘어나는 것도 내 몸에서 지방이 훨씬 많은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탄수화물을 먹어가지고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으로 종이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로 종이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화학적인 공정이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탄수화물 자체가 원래 가공 음식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나쁜 건데 찌꺼기도 더 많이 나와. 그러면 내 몸이 잘 배출시키면 되는데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면 그런 것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정제 탄수화물이나 정제 설탕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인간과 같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음식이 아니라 새롭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받는다는 어떤 신호가 아닌가. 여러 가지 병이 늘어나고 비만이 증가하는 거 보면 이상 신호라고 봐요. 아침에 현대인들이 대용식으로 무슨 콘프레이크 이런 거 먹잖아요. 시리얼, 우유와 함께. 이제 그러면 칼로리가 조절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우유도 저지방 우유를 먹잖아요. 저지방 우유를 만들려면 굉장히 가공 과정을 많이 거쳐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손을 대면 될수록 문제가 더 많이 생긴다는 저지방 우유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지방까지 뺐는데 가격은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요. 쓸데없는 과정을 해서 더 살찌는 우유를 만든 거를 돈 더 주고 사서 먹고 있어요. 먹고 살이 빠질 걸 기대하고 가족들을 또 먹이고. 자, 그러면 우리 비만 호르몬 중에서 우리 호르몬 박사님께서 또 여러 가지 호르몬 있잖아요. 렙틴, 그렐린, 펩타이드, YY, 콜레시토키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실제로 검사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게 우리 진짜 중요한 아까 그 체중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체중 설정 값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체중 설정 값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몇 킬로를 만들어야지 가장 건강할까로 느끼는 설정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정 값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호르몬은 인슐린과 코티졸이 되겠습니다. 인슐린과 코티졸이요? 그리고 인슐린은 식사하고 관련이 많이 돼 있고 인슐린이 얼마만큼 분비가 돼 있고 저항성이 있느냐를 같이 보기 위해서는 공복 인슐린 수치를 체크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티졸 또한 우리 몸에서 피검사보다는 우리 세포를 세포 내에서 한번 사용하고 나온 수치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소변이라든지 타액, 침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이 생리적으로 몸에 적합한 수치들을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또 렙틴 검사도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렙틴 검사가 해보면 대부분 높게 나옵니다. 네. 높게 나온다는 말은 이제 저항성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실은 인슐린이나 코티졸을 먼저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렙틴은 확인 차원에서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렙틴이 네. 그렇게 생각보다 네. 알려진 것보다는 네. 큰 메인 팩터는 아닌 것 같다. 네, 아니라고 알려져 있죠. 렙틴 검사는 뭐 원하면 해보지만 네. 네네. 그렇게 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최 작가님, 네. 최 작가님은 그 제이슨 퐁을 직접 만나고 오셨잖아요. 강의를 들었죠. 아, 강의를. 언제 무슨 어디에서 들었나요? 그 제가 2월 말에 가서 콜로라도의 로컬 파이펫 컨퍼런스에 가서 들었습니다. 제이슨 분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그분이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그 먹는 거랑 공복이랑 그걸 균형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복 기간을 늘리는 것, 간헐적 단식 그거를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선생님은 당뇨 환자를 주로 보실 텐데 사실 당뇨 환자가 가장 신장 질환과 혈관 질환이 많잖아요. 그렇죠. 투석 환자의 대부분이 당뇨에서 그렇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뇨라는 게 사실은 혈관을 안 좋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인데 그 신장내과 선생님께서 이런 책을 쓰였다. 그리고 이렇게 환자를 관리한다는 거는 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팩터가 또 이런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굶으라고 하셨어요?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 먹을 때 탄수화물이 적은 식단으로 이제 고지방 식단을 해서 이제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을 태우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단식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단식을 우리가 눈 떠 있을 때 단식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면 시간을 포함해서 하면 네. 훨씬 더 쉽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또 다른 얘기 또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되게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막 비유를 해주셨는데 푸아그라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거의 간을 살찌우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한테 지방을 먹이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먹인대요. 그래서 이제 지방간이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비유를 해주시면서 살을 찌게 하는 게 이제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비만 설정값이 태어났을 때부터 유전적으로 한 70% 작용하니까 좀 통통해 나온 사람은 좀 통통할 수 있지만 그 30%를 조절하려 그러면 이런 푸아그라가 안 되려면 인슐린을 낮추는 음식과 간격을 늘리면 되게 도움이 된다. 확실한 거네 그거는. 네, 그러네요. 확실하네. 그리고 또 뭐 좋은 얘기가 또 있었나요? 그리고 그 하얀 지방이랑 갈색 지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얀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갈색 지방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열을 생산하는 역할을 해서 이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인슐린 수치가 증가가 되면 갈색 지방이 하얀 지방으로 변화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신체가 더 지방을 저장하는 그런 바뀌게 되는다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방이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는 지방을 바뀐다. 네. 인슐린을 갖다가 높이면 네.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그 브라운 팻이라는 게 태어났을 때 신생아들한테는 많이 있거든요. 브라운 팻이요? 네. 어깨 등짝 이런 어깨 쪽부터 해서 많은데 우리가 성인이 돼가면서 식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걸 조금 더 증가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복감, 금식을 하는 거, 그다음에 추위에 노출되는 거가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고요. 네. 저 브라운 팻이 왜 보통은 팻을 우리가 노란색이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브라운 색깔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공장 기관 우리 자체, 몸의 공장 근육 세포에 굉장히 많은 거고 우리가 보통 이제 기운 빠져 이러면 에너지 없다고 보잖아요.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팻에서도 몇 개가 발견이 되는데 네. 브라운 팻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 더 갈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자주 공포감을 네. 느끼기 위해서 핸드폰 일찍 끄고 일찍 잡시다. 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2부에서는 인슐린이 체중을 감소하는데 거의 메인 키다. 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았고요. 우리 이제 푸아그라까지 비유해서 알았으니까 이 부분을 의심하지 마시고 네. 일반 생활에서 적응하시면 식단에 적응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공복감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그리고 한 번을 제대로 드십시다. 예, 그럼 오늘 2분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얘기는 3부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쉬겠습니다. 네.